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월급은 오른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 보편적인 의문, 오늘 그 구조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왜 더 벌수록 남는 게 없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푸념이나 과소비 문제?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중산층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감각,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박탈감, 어딘가 모를 억울함, 이건 지극히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건 단순한 개인의 느낌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시스템의 설계 자체에서 비롯된 아주 구조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죠. 모든 건 국가가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세금, 다른 하나는 복지죠. 세금은 아시다시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적 방식으로 걷고요. 반대로 복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생각해보면 더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다. 이 원칙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의 원칙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경계선이 과연 어디에 그어져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세금 내는 사람으로 보고 또 누구를 혜택받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바로 그 기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중산층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막연하게 느꼈던 그 감각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는 중산층을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즉, 시스템에 기여해야 하는 내는 쪽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값에 포함된 각종 간접세까지 정말 다양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이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확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중산층이 정작 도움이 필요해서 복지 혜택이라는 경계선 앞에 딱 서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안타깝지만 기준을 조금 초과하셨네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서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계선은 쉽게 넘어가는데 정작 혜택을 받는 경계선은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산층이 마주한 역설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납세자인데 정작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는 비수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국가는 과연 중산층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상위 계층은 자산을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죠. 일종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하위 계층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 즉 우산을 제공받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낀 중산층은 어떨까요? 방패도 우산도 없이 그저 모든 걸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스템이 중산층에게 보내는 암묵적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내야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건 알아서 버텨내라. 바로 각자 도생하라는 신호인 셈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산층은 복지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고 떠받치는 일종의 재원에 가깝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유지 비용 그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느끼는 뭔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는 감각은 그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시스템의 설계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지극히 필연적인 구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중산층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가난하지 않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직이나 질병, 노후 같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책임은 시스템이 아니라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산층을 짓누르던 그 압박감의 정체가 바로 시스템의 설계도 안에 있었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끌고 갑니다. 위로는 당신은 아직 부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아래로는 당신은 가난하지 않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양쪽의 말을 동시에 듣는 존재, 어쩌면 이게 바로 중산층의 정체성일지도 모릅니다. 세금은 내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위치에 계속 서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도록 요구받는 구조 속에서 중산층은 결국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너지게 될까요? 그 붕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